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전 영역에서 모두 뇌파 수치가 이제 많이 상승돼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강소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치매는 아직까지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특히나 이제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나 또는 이제 뇌졸중 이후에 혈관성으로 진행된 치매 등 사실 인지 기능이 한번 많이 망가지게 되면은 사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역시 뭐니 해도 예방이 최고죠. 자,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이 PBM 전도자로서 이제 PBM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뭐니 해도 잘 먹고 좋은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몸이 또 건강해야지 또 이 뇌도 건강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뇌 자체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이제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네, 뇌에 좋다는 거 너무 많죠. 사실 뭐 치매 예방 식단, 뇌 영양제, 저도 사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생로병사의 비밀, 그다음에 최근에 또 KBS 뉴스룸 생방송 뉴스까지 이 치매 예방과 건강을 위한, 뇌 건강을 위해서 많은 먹거리, 또 식단, 영양제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좋다는 거 너무 많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는 또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그냥 노부부들만 같이 사실 때 몇 끼니마다 그건 좋다고 해서 다 챙겨 드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음식들을 제대로 씹기도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죠. 이 구강 건강도 문제 있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도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내 장에서 그거를 충분히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좋은 음식들이 내 몸에 충분히 흡수되고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흔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째는 뭘까요? 고구마. 고구마는 왜 좋으냐? 무엇보다도 우리 뇌세포는 안정적인 당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달달한 음식들, 뭐 케이크니 음료수니 이런 이제 현대인들이 즐겨하는 그런 디저트, 그런 디저트들은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빠르게 올라간 혈당은 또 금방 혈당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럼 이제 뇌세포는 이렇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불안전한 전력 공급 상태에 이제 자꾸 노출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고구마 같은 음식들이 우리 뇌에 한꺼번에 확 혈당을 올려주지는 않지만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제철 과일과 채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인들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채소 섭취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더더군다나 이제 한국인들은 김치를 먹으면은 충분히 채소를 먹는다 생각하는데, 김치하고 싱싱한 이제 채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의 이제 과일과 제철 과일과 채소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DHA나 EPA 같은 그런 불포화지방산들은 뇌세포를 재생시켜주고 신경망에 이 코팅되어 있는 지방막들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그런 등푸른 생선들을 즐겨 드시면 뇌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선을 자주 드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생선으로 직접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잘 정제된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몸을 움직이는 것. 몸을 쓰는 것이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손가락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 운동 피질에 보면은 손가락을 통제하는, 조절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손에는 상당히 많은 작은 근육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손을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정교하고 뇌를 많이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손을 쓴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글씨를 쓰거나 타이핑을 하는 정도이겠지만은 이 손가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손 뜨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좀 쓴다든지, 왼손으로 이렇게 젓가락질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오른손 왼손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혼자서 이제 짝을 지어갖고 가위바위보를 자기 양손으로 서로 가위바위보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내 뇌가 이제 평소 때 잘 쓰지 않았던 손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또 이 두뇌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춤입니다. 춤은 음악에 맞춰서 혼자 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단으로 이제 군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음악과 리듬에 맞춰갖고 내가 거기에 박자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듣는 것과 내 몸을 같이 움직이는, 이제 제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손과 발, 그 상체와 하체를 이제 그 다음에 양쪽, 오른쪽과 왼쪽을 여러 번 번갈아 가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신체 움직임을 제어하는 이 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그 신체 활동에는 단순히 이 대뇌 피질에 있는 운동 피질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뇌, 즉 뇌 굉장히 여러 분야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매끄러운 이제 이 동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PBM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신 분들에게는 신체 활동이나 이 음식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뇌 기능을 회복시키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제가 PBM의 실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1940년생, 우리 나이로 지금 84세시죠. 84세 남자분이신데 1월 초에 뇌파를 찍었을 당시하고 최근 며칠 전에 뇌파를 찍었을 때하고의 그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왼쪽 화면이 1월 1일 날 측정했었던 뇌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뇌 기능이 저하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특히 두정엽과 우측 축두엽에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그런 뇌파가 느려진 영역들, 뇌 기능이 떨어진 영역들이 많이 있었고, 이 뇌 점수를 보더라도 기억력을 주관하는 이제 좌측의 축두엽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또 인지하는 그런 두정엽 기능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전두엽 쪽의 점수도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PBM을 조금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PBM을 그렇게 꾸준히 많이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한 10번 정도밖에 못 받으셨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PBM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방문하셨는데, 이번에 뇌파를 측정을 했을 때 그래도 1월 달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이 빨간색이 찍혀 있는 부위가 훨씬 이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제 두정엽하고 전두엽 일부 쪽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치가 전두엽, 축두엽, 두정엽 전 영역에서 모두 뇌파 수치가 이제 많이 상승된 걸 알 수가 있고, 분포 패턴을 보더라도 왼쪽에는 이렇게 이제 뇌파가 지금 저하 쪽으로 이제 이동을 조금 했고, 그다음에 저하 쪽에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측정을 했을 때는 이 느린 파장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면서 이 저하에서 이제 좀 많이 벗어난 그런 패턴들을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PBM을 많이 해주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D 뇌파 분석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1월 달에 측정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인지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죠. 이 해마라고 하는 부위는 뇌의 측두부의 이 안쪽에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들이 이제 그 기억을 저장하는 이 해마부에 해당이 됩니다. 1월 달에는 여기가 지금 이제 이 세타파인데요. 이 세타파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제 세타파라고 하는 느린 파장이 증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영역들의 기능이 다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에 비해서 평균적인 그런 패턴에 비해서 유의하기 좀 떨어져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 주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측두부의 바깥쪽 영역이나 그다음에 이 안쪽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 이제 느린 뇌파 파장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측정한 뇌파에서는 그런 이제 세타파의 빨간색 두드러진 증가는 이제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해마가 자리 잡고 있는 영역들이 좀 뇌파의 이 안쪽에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빛 자극이 조금 도달하려면 이제 상대적으로 깊은 영역이긴 하지만 다행히 1월 달에 측정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 이제 많이 엷어져 있고 이때보다 좀 이 해마 영역들의 이 뇌 활성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져 있는 그런 뇌파 패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뇌파 패턴들을 염두를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PBM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이제 경도인지 장애 치매 위험도 지수인데요. 1월 달에는 75.3점이었고 이번엔 이제 65점으로 이제 한 10점 정도가 감소된 그런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뇌파가 조금 좀 활발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느린 파장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치매 위험도 지수도 많이 좀 줄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제 아직은 이제 이게 완벽하진 않으니까 지금 조금 이제 치매 위험성이 이제 높아져 있는 상태였다가 다행히 지금 이번에 5달 만에 방문했을 때는 그래도 수치가 좀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주 2회 내지는 3회씩은 꾸준히 PBM을 해서 이것보다 이제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좋은 패턴을 잘 유지를 하면 그만큼 이제 치매 위험성이 이제 낮아지고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꾸준히 PBM을 해서 또 나중에 그 뇌파 변화를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뇌 영양과 또 신체 활동, PBM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아래 더보기란에 PBM에 관련된 추가 정보들을 기입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